지금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틀어진 경우는 아예 허벅지 자체를 바깥쪽으로 돌려요. 근데 종아리가 바깥쪽으로 틀어진 경우는 무릎이 정면이더라도 종아리가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발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발만 보면 팔자걸음이라는 사실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팔자걸음인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치료적인 부분도. 지난 시간에 계속 발을 안으로 하고 걷는 걸음인 안짱걸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었는데요. 오늘은 이 팔자걸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이 팔자걸음을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팔자걸음의 원인부터 잘못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운동, 그에 해당하는 뭐 걸음걸이 교정,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원인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팔자걸음의 이제 원인이라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 뭐 의학적인 걸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틀어지신 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팔자걸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벅지가 완전히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죠. 두 번째는 종아리가 바깥쪽으로 틀어진 분들도 팔자걸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허벅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종아리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발이 허벅지에 비해 발이 바깥쪽을 향한다는 얘기는 종아리가 바깥쪽으로 틀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 경직, 우리가 까치발을 한다든지 발 뒤꿈치부터 안 닿는 분들, 이런 분들이 팔자걸음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뭐 오늘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평발. 평발도 오해가 제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이 회내된 발, 평발의 경우에는 발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역시도 팔자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틀어진 거에 대한 진단은 이렇게 엎드려서 합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지금 허벅지를 이게 안으로 돌리는 모습이고요. 고관절을 안으로 돌리고, 근데 그랬을 때 수직에서부터 뭐 한 15도, 20도 정도 넘어가네요. 근데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돌렸더니 수직에서부터 거의 60도 이상, 거의 70도 가까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안으로 돌릴 때와 바깥쪽으로 돌릴 때가 비슷한 정도로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안쪽으로는 별로 안 돌아가는데 바깥쪽으로는 많이 돌아간다. 이건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틀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런 경우엔 걸으실 때 어떻게 걷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허벅지 자체, 고관절 허벅지 자체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걷습니다. 무릎이 걸을 때 정면을 향하는 게 일반적인데, 무릎 자체가 바깥쪽을 보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고관절과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허벅지가 왜 바깥쪽으로 틀어지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명확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양반다리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이거 자체가 고관절과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누르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많이 하신 분들이 보통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많이 틀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는 양반다리 많이 안 하는데 근데 왜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틀어졌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런 자세를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자 위에서도 한쪽이든 두 쪽이든 앞바다리, 양반다리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자세도 역시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틀어놓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종아리가 바깥쪽으로 틀어진 경우인데요. 무릎이 정면을 향해 있는데 발이 바깥쪽을 많이 향해 있는 경우가 종아리가 바깥쪽으로 틀어진 겁니다. 무릎이 정면을 향해 있는데 발이 바깥쪽을 향하려면 종아리가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발을 11자로 하는 순간 무릎이 안쪽을 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걷느냐? 걸을 때 무릎이 정면을 향하는데도 발이 바깥쪽을 향합니다. 지금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는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틀어진 경우는 아예 허벅지 자체를 바깥쪽으로 돌려요. 무릎이 바깥쪽을 향해 있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종아리가 바깥쪽으로 틀어진 경우는 무릎이 정면이더라도 종아리가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발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팔자의 걸음에서, 그러니까 발만 보면 팔자걸음이라는 사실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팔자걸음인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치료적인 부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발인데요. 제가 평발도 팔자걸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평발은 단순히 아치가 낮은 평발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뒤꿈치가 이렇게 꺾여 있는 평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을 정상 모양으로 바꿔보면은, 네, 정상 모양을 세웠더니, 같은 환자예요. 정상 모양을 세웠더니 새끼발가락밖에 안 보이죠? 네. 밑에서 봐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발이 꺾여져 있으니까 팔자걸음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발을 세워놓고 보면은 발이 11자가 됐죠. 다시 보여드리면 바깥쪽으로 꺾여져 있는데 11자.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팔자걸음 한다고 무슨 다른 운동이고 뭐 고관절을 안으로 돌리고 무릎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깔창을 써야 되는 겁니다.
팔자걸음의 원인 4가지 중에 제일 많은 원인 3가지,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틀어진 것, 종아리가 바깥쪽으로 틀어진 것, 그리고 평발이 심한 경우 3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원인에 대한 치료가 다 다르다. 그래서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